저는 지금 당장 제 재산의 일부를 뭐 도박을 베팅을 해야 된다면 네. 없는 쪽에 베팅을 하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없는 쪽이야. 아, 그래요. 201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틀렸다. 노벨상이 잘못된 연구에 소요됐다는 주장인데요.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이영욱 교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 암흑에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한 노벨상 수상자들은 틀렸다. 암흑에너지. 좀 낯선가요? 잠시 뒤에 제가 공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준석입니다. 주간조선 부국장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간조선에서 편집장으로 일했고요. 지금은 과학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34년차 기자인 지금 제가 과학을 취재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새로운 발견과 지식이 좋아서라기보다 과학이 저와 제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 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과학을 공부하고 있다. 과학을 통해서 저를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간조선에 매주 과학연구의 최전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매주 한 사람씩 과학자를 만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물리학자를 만났습니다. 이영욱 교수를 만난 것도 그 시리즈 취재를 위해서였고요. 기사 나간 지 한 2달이 지났습니다. 네이버에서만 13명이 읽었더군요. 이영욱 교수의 주장을 잠시 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목이 이영욱 연세대 천문학자, 노벨상 수상자 틀렸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천문학자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29년에 관측을 통해서 그걸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허블 발견 이후에 전체 물리학자들은 한 가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느려지고 있는가? 201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3사람이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습니다. 연구는 1989년 이후에 시작되었고 그 연구 그룹의 경쟁 레이스는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두 팀이 연구 결과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1998년 1월 워싱턴 DC의 힐튼 호텔에서 미국 천문학회 연례 학회가 열렸고요.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 가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 팽창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빅뱅에서 138억 년이 지났는데요. 빅뱅 초기에 빵 하고 이제 터졌고요. 터진 시간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점점 이렇게 폭발력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긴 하되 천천히 팽창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클리와 하버드 전체 물리학자들이 기대와는 정반대 결론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두 팀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데 쓴 것은 초신성이라는 별입니다. 초신성 중에서 특정한 1A형 초신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초신성은 폭발하면서 일정한 밝기로 터집니다. 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밝기로 폭발하다 보니 이 별은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하는 표현에 따르면 표준 촛불이라고 합니다. 표준 촛불이 어둡게 보이면 표준 촛불이 멀리 있구나. 즉 초신성이 멀리 있구나. 그 다음에 환하게 보이면, 상대적으로 환하게 보이면 가까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노벨상 수상자들은 이 표준 촛불, 즉 50억 년 떨어져 있는 초신성을 관측한 건데요. 이 초신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어둡게 보인다. 이렇게 관측 결과를 내놨고 그 이유를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논란의 쟁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50억 년 떨어진 초신성을 제대로 관측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관측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쟁점입니다. 이영욱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들, 당신들이 50억 년 전 초신성, 즉 50억 년 떨어진 초신성의 밝기가 0.2등급 낮다는 걸 발견한 건 인정한다. 그런데 그 초신성들이 왜 어두운지 관련해서는 해석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원래 그 초신성은 어두운 거다. 광도 진화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 논문을 보니
광도 진화 효과를 무시할 만하다라고 썼더라. 그게 아니다. 오래된 별은 태어난 환경이 그 이후에 태어난 별과는 다르다. 그러니 별의 화학적 조성이 다르고요. 당신들은 그걸 몰랐다. 그리고 나는 지난 7년 동안 우리 학생 2명과 함께 연구를 통해서 관측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관측을 통해서 이걸 확실히 규명했다. 뭐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웃긴다. 이게 이영욱 교수 얘기입니다. 다시 이영욱 교수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이 항성 종족에 대한 게 저희들의 전공이다 보니까 아니 다크 에너지를 발견한 게 아니란 말이지. 멀리 있는 은하들이 은하에서 폭발한 초신성이 0.2등급 어둡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그걸 우리가 해석하면 암흑 에너지 같은 건 없는데 그냥 단지 걔네가 항성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두운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교수는 나는 암흑 에너지를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서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당시 관측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내 관측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이 교수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더 단순하게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가설하고 단순한 가설이 경쟁할 경우에는 단순한 가설을 선호합니다. 과학자들은 그걸 빗대서 아름다운 이론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이론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영욱 교수는 더 아름다운 이론이 되는 거죠. 우주론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진화하며 또 우주의 마지막 날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현대 우주론은 암흑에너지라는 토대 위에 거대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론이 붕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가? 네, 또 4% 우주 이런 책도 있고요. 또 한국 저자가 쓴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 암흑에너지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이르게 된 그런 과정들, 그런 내용을 소개한 책들입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런 책의 내용들은 이제 모두 틀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교수의 주장의 폭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수는요, 암흑에너지가 과연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2010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관측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영욱 교수 연구그룹의 강희정 박사, 김영로 박사 두 사람이 지난 7년 동안 칠레에 가서 관측을 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가서도 관측했다고 하더군요. 이 교수는 말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초신성이 터진 은하를 한 20개밖에 관측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80개 은하의 나이를 관측했고 그것도 직접적으로 측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영욱 교수가 그 분야를 잘 아는 분입니까? 이영욱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과 은하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연구그룹이 세계 최고다. 이 교수는 한국의 천문학자 중에서도 논문의 피인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논문이 얼마나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인용되었느냐를 우리나라에서 1위를 오래도록 달려왔습니다. 이 교수 기사를 내보내고 2달이 지났는데요. 어제 이영욱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뒤에 혹시 속보가 있는지를 추가 취재했습니다. 이 교수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목소리였고요.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들 앞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 그 연구 그룹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마무리하면 여러 나라의 천문학자 40명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논문에 반영하고 천체물리학 저널에 보낼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내년 1월에 예정된 미국 천문학회 연례 학회에 나가서 그 내용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199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버클리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 학자들이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 이걸 설명하려면 미지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발표한 그 자리입니다. 그 똑같은 자리에 가서 이영욱 교수가 암흑 에너지 없다. 라는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부인하는 주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를 향해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몰려가고 있는 것.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이용욱 교수의 암흑에너지는 없다는 도전 어떻게 귀결될까요? 노벨상이 잘못된 연구 결과에 주어졌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질까요? 노벨 물리학상이 취소될까요? 저는 최소한 격렬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어떤 천문학자도 암흑에너지가 없다는 내 주장을, 내 연구 결과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암흑에너지가 있다는 걸 전제해서 그동안에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암흑에너지가 부정되면 그 연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없다는 부정되려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요. 이용욱 교수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욱 교수를 존중합니다. 암흑에너지가 있다는 주장이 믿습니다면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은 검증입니다. 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가 암흑에너지 전투에서 승리하던 패배하던 그건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부정당하더라도 암흑에너지 가설은요, 더 굳건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습니다. 이용욱 교수님, 화이팅!